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이 갈등이 최고조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 다시금 반등에 이르렀고 다만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행히도 계속해서 AI 관련 기대감이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거기에다가 이 G7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 또 이어서 캐나다까지 지속적으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3대 지수 다행히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와 3대 지수 밤사이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 판을 통해서 바로 정리해 보시죠. 자, 바로 이 다우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상승했고요. 또 나스닥은 1.52%, 이어서 이 S&P 500 지수는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이 물꼬를 텄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요. 이란이 제3국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한번 나서고 싶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 이런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장 막판 이 상승 출발을 했던 3대 지수, 여기에 G7 정상들이 이 AI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또 여기에 장 막판에 조금 아쉬웠던 이유, 바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약간의 부담 압력이 작용이 됐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요. 가장 먼저 유가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약 2%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격한 공격을 아직까지는 주고받고 있지만요. 핵 협상이 다시 한번 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유가가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비슷한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약간 소폭 하락했지만요.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상당히 8%가량 하락한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빅스 지수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지금 이 시각 19.12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보통에서 중간 구간 그 사이에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약간 떨어졌습니다. 자, 금 가격의 경우에는 1.4%가량 떨어졌고, 또 이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 4.45%까지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를 보자면요. 이 기술과 금융, 또 마찬가지로 통신 서비스, 성장주 중심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에너지, 그리고 방산까지 말 그대로 그 전일 상승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 이 밤사이에 당연히 이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왔는데요. 이 밤사이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관련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이슈를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란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알자지라 기자 측에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이란 측에서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확답을 준 거죠. 자, 이어서 유럽연합이 조건부로 미국의 10%의 관세를 수용할 것을 준비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 다음 달 9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경에 이 유럽연합 X, 대표의 X에 관련해서도 게시물이 올라오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이슈가 두 번째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역시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했다. 만약에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번 주에 추가적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이 추가적인 미증시의 뉴욕 증시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많았었던 그런 오늘 하루였었고요. 자, 이어서 바로 경제 지표 잠깐 보자면요. 미국의 20년물 국채 경매가 4.942%, 중요한 건 수치가 아니라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느냐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 특히나 이 장기물 쪽에서의 매수 심리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고요. 이 기관의 투자자들의 낙찰 비율이 중요하겠죠. 86.6%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평균치인 85.5%를 웃돌게 되면서 여전히 이 견조한 매수력을 보여줬었던 기관의 투자자들. 자, 이어서 이 미국의 6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6, 상당히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가 마이너스 6.3이었고요. 전월치도 마이너스 9.2였습니다. 뭐 거의 예상치를 10%포인트 가까이 밑돈 수준인데요. 자, 그 배경 바로 수주와 출하가 모두 감소한 데 있습니다. 이 공급 여건도 여전히 나쁘기 때문에 이 재고가 여전히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이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이 재료적인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감장 다음 이슈입니다. 자, 오늘 이슈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일본의 BOJ 기준금리 결정, 오늘이 이틀 차죠. 우리 시각으로 이 정오 낮 12시에 아마 기준금리가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우리 시각으로 각각 밤 9시 반경 그리고 살짝 10시를 넘어선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6월 주요 일정, 이 지금까지 자주 짚어봤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눈길을 주어야 하는 게 역시나 이 19일, 이 준틴스데이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 잠깐의 휴장이 있을 예정이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올 만한 이런 소비자 이슈들, 글로벌 제조 PMI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가격 지수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트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섹터 흐름 어떻게 흘러갔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선 시장 다시 한번 전반적인 흐름,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또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모아진 시장이었습니다. 역시나 M7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켠 그런 모습이죠. 자, 가장 먼저 테슬라 1.17% 상승 보였습니다. 자, 이 JP모건이요, 로보택시 그리고 이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자 강세를 보였고요. 또 22일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매수세도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중국과 유럽 측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의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요. 테슬라 이미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기에는 덩치가 상당히 커졌었죠. 그렇게 주요하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약 2%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난주 젠슨황 CEO의 연설 계속해서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유럽 각국이요, 이 소버린 AI 기억나실까요? 이 주권 AI에 대해서 재창을 하게 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이슈 미주 한주 코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에너지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쪽에서 약간의 이런 매물이 출회가 됐었던 점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기가 도는 그런 온화한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섹터 쪽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 쪽이 다시 한번 AI 데이터 센터의 견조한 수요력에 힘입어서 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약 5%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양자컴도 계속해서 이 관련 기업들 새로운 이슈는 없었지만요. 역시나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이 방산 기업들 로키드 마틴이 약 4%가량 낙폭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노스모그루만도 3.7%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이 중동 쪽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봉합이 되면서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의 추가적인 특징주들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바로 이주의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메타입니다. 2% 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왓츠앱 광고 도입이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기반으로 한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왓츠앱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30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이 이용자의 양을 활용해서 수익화에 대한 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도 1%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아이폰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이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1%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워낙에 바닥을 다졌던 이 올해 초반에 대비해서는 13.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종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기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다른 레스토랑 3% 가까이 올랐습니다. 20일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호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A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락했습니다. 1%가량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71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협상에 대한 무력 충돌에 대한 워낙에 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잠식되는 모습이 보였던 이번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정유와 에너지 섹터에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인사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요. 유전자 관련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단일 클론항체 치료제 신약 임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슈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제철과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US 스틸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5% 가까이 오름세인데요. 일본 제철과의 이 골든쉐어 계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급등이 보였습니다. 10년 내 최고치까지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렙타 테라피틱스 보도록 할 텐데요. 유전자 치료제 엘레드비티스에 대한 투여를 한 이후로 두 번째 사망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2.12%의 폭락이 나오면서 지난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2% 넘는 거의 3%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AI 부문에 있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155달러까지 상향 조정되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까이 섹터에서 동반해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네트워크 내에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고 또 AI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2% 넘는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M1, 이 400 시리즈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AI 경쟁력이 부과가 되면서 목표가도 상향 리포트가 제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8%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